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 정도의 바다를 메워서 사막 한복판, 섭씨 50도의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병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죠. 낙타도 버티지 못하는 땅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실패를 확신했지만 단 18개월 만에 세계가 발을 굴리며 경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땀방울로 한국은 제철소를 세우고 조선소의 불꽃을 밝히며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순간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흉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사막에서 펼쳐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섭씨 50도를 가리키는 계기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용광로 속에 갇힌 듯 붉게 일렁이고 있었죠. 착륙 순간 뜨거운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바짝 타올랐고 코 속에는 기름 섞인 먼지, 냄새가 파고들었어요. 활주로 위에 발을 내딛자마자 신발 밑창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미국에서 파견된 국제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죠. 한국이 사막에서 건설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동료들에게 장담했어요. 석 달 안에 철수할 겁니다. 내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수백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군대식으로 정렬의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손등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죠. 통역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루에 물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끝났다. 버스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한국 건설사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그는 도면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막도 결국 땅이에요. 땅에는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쓰러져 신음하는 근로자들이 누워 있었고 몇몇은 탈진으로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죠. 조건 불가능. 한국 근로자들 곧 한계에 도달할 것. 실패, 임박. 그런데 텐트 옆 모래 위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태수와 기술자들이 도면을 펴고 있더군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흙과 자갈의 비율을 바꿔가며 새로운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쓰러지고 밤에는 연구라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숨겨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 시선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불덩이처럼 내리쬐었습니다. 모래는 달궈진 철판 같았고 바람은 얼굴을 때리는 화염 같았어요. 한국 근로자들의 발걸음은 이미 무겁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곧장 임시 의료 텐트로 실려갔죠. 의무병이 링거, 주사를 꽂아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체력, 고갈, 실패, 확실.
점심 무렵 국제 기자단이 모여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영국 출신 기자 올리버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죠. 이 속도로라면 2달도 못 갑니다. 낙타조차 버티지 못할 땅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기사 제목이 점점 분명해지네요. 한국 사막에서 무릎 꿇다. 그날 오후 사우디 발주처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작업 진도는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모래폭풍이 장비를 멈추게 하자 감독관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올리버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속도라면 계약은 무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철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 소장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사막이 무너뜨리는 건 몸일 뿐입니다. 마음만 지키면 길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 말에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력만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신기하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려 장비가 깊이 파묻혔고 불도저 엔진은 몇 번을 돌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작업 중단.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어깨가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 위에 주저앉은 이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올리버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죠. 봐요. 끝났습니다. 이제 곧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죠.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실패, 임박.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작은 손전등, 불빛이 모래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태수와 몇몇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흙과 자갈의 비율을 새로 계산하며 낮에 실패한 기초 공법을 고치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펜을 멈췄습니다. 낮에는 쓰러지지만 밤에는 여전히 싸운다. 이해하기 어려운 집념이 제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태양은 여전히 무자비했습니다. 공기 중에 흩날리는 모래가 눈꺼풀을 때리며 따끔거렸고 장비 위 철판은 손을 올리는 순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어요. 한국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진맥진했지만 어제와는 달리 김태수 소장의 얼굴에는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도저를 멈추게 하더니 자갈을 더 많이 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보다 2배 가까운 비율이었죠. 작업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올리버는 서류를 흔들며 날카롭게 반발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막은 기존 규정이 통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뒤섞이며 도로 기초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기초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삽질이 어제까지는 허무한 몸부림 같았는데 오늘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현장의 공정률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하루 100m도 버티지 못하던 도로가 300m 이상 뻗어나갔습니다. 사우디 감독관이 직접 측정을 마치고는 놀란 눈빛으로 김태수와 악수했어요. 이 도로 충분히 기준에 부합합니다. 순간 올리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웃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떠올랐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상 박성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함. 그날 밤에도 김태수와 기술자들은 도면을
펼쳤습니다. 낮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계속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땀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로서 냉정하게 실패를 예측했던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땀과 눈빛이 보여주는 진심은 단순한 글로 계약 이상의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개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로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고 현장에 흐르던 분위기도 달라졌죠. 그러나 사막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빛이 급격히 탁해지더니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모래바람은 벽처럼 밀려와 장비를 덮쳤습니다. 불도저 엔진이 모래에 막혀 멈추고 트럭 바퀴는 바닥에 깊이 파묻혀 버렸어요. 작업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버텼지만 몇몇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가 달려와 고함쳤습니다.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현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우디 감독관조차 두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텐트를 찢을 듯 흔들었고 모래는 눈과 귀를 파고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펜 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재앙 같은 폭풍, 실패의 가능성, 재점화. 그때 김태수가 모래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장비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손짓해 엔진을 해체하고 모래를 털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장비가 살아야 도로도 살아난다는 판단이었죠. 올리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 위반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모두 위험해집니다. 김태수는 모래투성이 얼굴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길도 피하게 됩니다.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올리버의 말이 맞았어요. 규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김태수의 태도에는 단순한 무모함 이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감당하는 무게가 단순한 계약서 몇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폭풍이 지나간 뒤 장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밤새도록 모래를 털어내고 기름을 아껴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새벽녘 기계음이 다시 울려 퍼지자 작업자들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작은 희망이 살아났던 겁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 손끝에 남은 떨림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날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모래 위에 새 자국처럼 길게 흔적을 남겨놓았죠. 대부분의 기자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폭풍 앞에 멈춰 선 한국,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 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김태수 소장은 어제 밤새 정비된 장비들을 점검하더니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래와 자갈의 비율을 바꾸어 시공하고 기계 이동 경로를 조정하라는 것이었죠. 기술자들은 잠들지 못한 눈으로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래 위에 뿌려진 자갈이 기초를 붙잡아 주었고 불도저 바퀴는 더 이상 깊이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하루 100m도 채 깔지 못하던 속도에서 300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작업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면서도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사우디
감독관이 직접 측정기를 들고 나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기록에 없는 방식이지만 결과는 완벽합니다. 이 공법은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올리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늘 손에 들고 있던 규정 문서를 덮어버리고는 한참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능성, 현실로 바뀌기 시작함.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웃음, 절망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여전히 도면을 펼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고, 김태수는 손전등을 들고 자갈의 배합비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펜을 멈추고 그들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기사 제목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한국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한국. 그러나 아직은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세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폭풍에 무너질까? 제 심장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기대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36개월이 걸릴 거라던 도로 공사가 불과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현장에 모인 발주처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저는 취재 노트를 열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실패라는 단어를 수없이 적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사막의 길 위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자동차를 몰며 새 도로를 달렸습니다. 휠이 모래 위가 아닌 단단한 아스팔트를 가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왕실 인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를 바꿀 기적입니다. 외국 기자들 또한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개월도 버티지 못한다라던 이들이 이제는 경탄의 기사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올리버조차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군요. 규정만 바라보다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자들이 결국 길을 만들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며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갈라진 손등, 그 위에 얹힌 흉터, 그리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기사보다 더 큰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근로자들은 도로 위에 모여 앉아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수 소장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고향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한국의 내일을 여는 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록으로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도로 개통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각국이 술렁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찬사가 곧 쿠웨이트와 리비아, 아랍에미리트로 번졌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건설사를 불러세웠죠. 우리 항만도 맡아달라. 발전소를 건설해 줄 수 있겠나. 수백 킬로미터 고속도로도 부탁한다. 계약서는 눈 깜짝할 새에 쌓여갔습니다. 쿠웨이트 항만 공사만 해도 수억 달러 규모였고 리비아 발전소는 그보다 더 큰 액수였습니다. 계약서 위에 선명히 찍힌 도장은 한국 건설사의 이름을 더욱 빛내주었죠. 외국 기자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거대 기업들도 힘들어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다. 저는 그 기사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사막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 외환 보유액의 10배에 가까운 액수였어요. 은행 장부에 기록된 숫자는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불씨였습니다. 저는 귀국 후 포항을 찾았습니다. 한때 바닷바람만 불던 그곳에 거대한 굴뚝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땅을 울릴 만큼 강력했죠. 기술진이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 덕분에 제철소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철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으로 향했을 때는 밤하늘에 불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대형 도크에서는 초대형 유조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뒤처럼 쏟아지자 기술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배가 한국을 바다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던 순간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로 옆 공장지대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젊은이들이 일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근로자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막에서 벌어온 돈으로 이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제 땀이 여기에도 흐르고 있죠. 저는 펜을 들고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사막의 땀이 한국 산업의 불꽃으로 이어졌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막에서 삽을 들었던 한국 근로자들은 어느새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손등에는 여전히 굵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손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담장을 넘어 붉게 들이우고 있었죠.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하루에 물 한 병밖에 못 마셨나요? 노인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목은 타들어 가고 몸은 무너질 것 같았지. 하지만 우리가 버텼던 건 그 물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이 조국으로 흘러간다는 믿음 덕분이었단다. 손자는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돈이 나라를 살렸나요?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번 달러로 제철소가 세워졌고 조선소 불빛이 켜졌지. 그 길 위에서 자동차가 달렸고 항구에서는 배가 떠났어. 내가 공부하는 학교와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결국 그 사막의 땀방울 덕분이란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노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그것은 사막의 기적이었단다. 우리가 모래 위에 길을 닦았기에 한강의 불빛이 켜질 수 있었어. 손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저도 언젠가 제 사막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을게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대마다 사막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단다. 내가 마주한 사막은 태양과 모래였지만 너희가 맞닥뜨릴 사막은 기술과 경쟁일 수 있지.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 길을 내면 그것이 곧 기적이 되는 거야.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며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삽을 쥐던 손, 갈라진 입술로 웃던 동료, 그리고 완공된 도로 위를 처음 달리던 순간. 모든 장면이 눈물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죠. 저는 기자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막의 기적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사막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참여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